일본에 파견 나간 직원 1명을 감사하겠다며 강원도 의원들과 직원 10명이 나흘 동안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비공개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플라이강원 재입찰에 인수의향업체가 여러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플라이강원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강원도에서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찾기까지 1시간 넘게 걸릴 확률이 서울의 4배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의 한 의과대학에 이어 교육자를 꿈꾸는 춘천교대에서도 시험 중 집단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의원들과 직원 10명이 일본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 1명을 감사하겠다며 최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해외 연수 내역을 정보 공개 청구했더니 이 같은 사실을 누락하고 출장 계획서도 공개하지 않다가 취재한 지 보름 넘게 지나서야 관련 내용을 뒤늦게 공개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의원 8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2명은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일본 도쿄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에 들어간 예산은 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을 합쳐 1,700만 원가량. 출장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본부 파견 직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일본과 중국, 러시아, 베트남에 모두 5명을 파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일본 본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겁니다. 일본 본부 파견 직원은 김모 씨 1명. 이 때문에 도의회에선 1명 감사를 위해 10명이 출장을 가는 건 외유성으로 비칠 수 있다며 자제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상당히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 일본 본부가 사람 직원이 1명이 나가 있고 그런 상황에 거기서 그렇게 업무 감사할 일이 뭐가 있죠. 한마디로 말이 감사지 그런 바람처럼 나가는 것이. 예정대로 일본 현지 감사가 진행됐는데 일정을 보니 실제 현지 감사는 16일 오전에 다 끝내고 나머지는 도쿄 도의회 방문, 전통시장과 상가 방문, 케이블카와 온천 등 현지 관광 자원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누가 그런 제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본 본부가 생기고 처음으로 이제 감사를 갔잖아요. 통상시장이 안정화된 데잖아요. 그래서 네. 일본에 가서 물건을 팔면 세계 시장에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했다는 겁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의회는 최근 취재진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자료를 주면서 이 내용을 누락했습니다. 또 출발하기 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어기고 공개하지 않았고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5일 부랴부랴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외부에선 어떤 방법으로도 알 수 없도록 한 건데 도의회는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보고 있는데 인사팀에서 안 올렸네요.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 관리자 아이디가 각 부서의 배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9월 건을 올렸는데 11월 건을 안 올렸더라고요.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의회는 지난 2019년 8월 멕시코와 쿠바를 다녀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해외 연수도 계획서를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고 다녀온 뒤 보고서만 공개했습니다. 이런 외유성 해외 감사 이런 사례는 사실 처음 보고요. 실제 감사 일정이 2시간 남짓에 불과하고 나머지 일정을 전부 관광 일정으로 채운 이런 감사에 대해서 지역의 이제 도민분들께서 납득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모든 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국내 연수는 물론 공개하도록 돼 있는 해외 연수마저 엉터리로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플라이강원의 새 주인 찾기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 10월 인수자가 매각 재입찰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인수 의향을 보이는 업체 여럿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넉 달째 불이 꺼진 양양공항에 항공 노선이 다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양공항의 탑승 수속장입니다. 승객은 1명도 없고 발권 안내판도 모두 꺼졌습니다. 양양공항에 비행기를 띄우던 항공사가 잇따라 운항을 중단하면서 전세기를 제외한 항공편 운영이 넉 달째 멈췄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6월 기업 회생에 들어갔고
여름철 반짝 운항에 나섰던 하이에어마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9월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양양 청주 노선을 운영하던 에어로케이도 수익성 등을 이유로 지난 8월 조기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꺼진 양양공항 재가동에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난 10월 한 차례 유차됐던 플라이강원의 매각 입찰 참여자가 나타난 겁니다. 플라이강원은 입찰 참여 기업들이 여럿 나타나 이번 주에 최종 인수업체 한 곳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2일에 본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서 그 이후에는 국토교통문화유관기관과 같이 협의를 해서 빠르면 4월 말 아니면 5월 중에 다시 재운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플라이강원이 양양공항을 거점 공항으로 계속 유지할지도 관심입니다. 강원도는 입찰자가 정해지면 거점 공항 관련 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당초 27년까지 양양공항 70% 운항이라는 모기 유지 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경영진과 협의해서 양양공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양양공항의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플라이강원 재운항 이외에도 필리핀 등과 전세기를 다수 띄우기 위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도민 10명 중 3명은 가장 가까운 권역응급센터까지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리는 곳에 거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강원도에서 구급 이송에 1시간 넘게 걸릴 확률은 서울의 3배가 넘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지난 8월 3일 삼척에서 80대 남성이 고열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는 10분 만에 도착했지만 이 남성을 받아줄 응급실을 찾지 못해 길에서 시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2시간 만에 병원에 들어갔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은 모두 7곳. 원주로 이송을 고려할 정도로 삼척에선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기 어려웠다는 게 당시 구급대원들의 증언입니다.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이 같은 현상은 강원도에선 점점 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 구급이송 83,500여 건 중 4,000여 건, 무려 4.7%가 현장에서 병원까지 가는데 60분, 즉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서울의 경우 33만 7천여 건 중 4,600여 건, 1.3%만 60분 이상 소요됐습니다. 똑같이 119를 이용해도 응급실에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릴 확률이 서울보다 강원에서 4배 가까이 높은 겁니다. 애초에 1시간 안에 권역응급센터에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사는 강원도민은 33.2%, 전국 평균 9.8%의 3배가 넘고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강원의 응급의료 접근성이 서울 수준까지 높아지면 매년 11명의 뇌혈관 관련 응급 환자의 목숨을 추가로 살릴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뇌와 혈관 계통이 아닌 응급 환자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납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질환별 응급이송병원을 선정하고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순환당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진은 제안했습니다. 그 각 지역별로 이제 응급의료 자원들을 좀 미리 파악을 해서 그 해당 사항에 그다음에 해당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에 대한 지침이 이제 순환당직제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최소한 그 해당 시간 내에 1개 병원은 열 수 있도록 해서 장기적으로는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데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 특성상 공공부문이 의료 서비스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최근 강원도의 한 의과대학에서 시험 중 부정행위가 발생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자를 꿈꾸는 춘천교육대학교 학생들이 교양과목 기말시험에서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됐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집단으로 기말고사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집단 부정행위는 1학년 학생 100여 명이 듣는 교양과목에서 발생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인터넷 시험에서 여러 명의 학생이 한데 모여 문제를 풀고 답안지에 같이 기표한 겁니다. 부정행위는 담당 교수가 먼저 파악했습니다. 학생들이 접속한 인터넷 주소가 똑같았고 오답도 모두 같은 문항을 선택해 틀린 집단이 5개 이상 발견돼 정밀 조사한 겁니다. 문제당 문항이 4개였는데 질문에 맞는 답을 모두 고르는 문제들이어서
선택지까지 완전히 같은 오답을 여러 명 낼 확률은 매우 낮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과목 교수는 학생들에게 장차 우리나라 교육을 담당할 학생들이 답안지를 담합해서 작성한 것은 범죄 행위라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기말고사 최저 점수를 인정하고 학점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29명이 부정행위를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춘천교대 학칙에는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학점을 취소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춘천교대는 다른 대학 사례를 분석해 온라인 강의와 평가관리 시스템의 허술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집단 시험 부정행위 건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고 있으며 담당 교수의 성적 처리 결과를 보고 징계 등 향후 처분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지난해 강원 지역의 1인 가구 비율이 37.2%까지 치솟으며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전국 전체 가구의 34.5%인 750만 2천 가구로 집계돼 전년보다 1%포인트 늘었고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는 대전이 38.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서울 38.2%, 강원은 37.2%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의 경우 특히 60세 이상 가구 비율이 44%로 나타나 고령자 1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직업계고 재구조화 결과로 신입생이 100% 모집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태백 기계공고에서 명칭과 학과를 개편한 한국항공고의 경우 올해 신입생 충원율이 35%에서 내년도에는 125%로 껑충 뛰었습니다. 또 정선정보공고의 경우 금융정보과를 커피 베이커리과로 개편하며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169%의 지원율을 보였고 춘천 소양고에서 명칭을 바꾼 강원 생명과학고의 내년 지원율도 149%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강릉시 견소동 공항대교에서 50대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사고가 나자 소방당국은 어깨 등에 부상을 입은 차량 운전자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도로 위에 내렸던 비가 밤사이 얼면서 생긴 살얼음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기념 우표가 발행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기념 우표 62만 4천 장을 발행한 가운데 이번 대회 마스코트 뭉초를 담았고 함께 자라고 영원히 빛나자는 의미의 대회 슬로건도 넣었습니다. 기념 우표는 우체국과 인터넷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를 위해 라오스의 노동사회복지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릉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에 라오스 국적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100여 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강릉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18개 농가를 대상으로 모두 59명의 계절 근로자를 도입했습니다. 속초시가 보훈 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당초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서 연령 제한 없이 확대합니다. 속초시는 국가유공자의 보훈 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조례 개정이 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지급 대상을 늘립니다. 이번 연령 제한 폐지로 수급자는 기존 540명에서 850명 정도로 늘어나고 예산은 기존 12억 원 정도에서 7억 4,40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선군이 정선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두 번째 뮤지컬 퍼포먼스 비밀의 노래를 선보입니다. 비밀의 노래는 지난달 막을 내린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의 상설 공연 아리아라리를 연출한 윤정환 감독이 정선 아리랑을 소재로 조선의 독립군들이 아리랑을 비밀 암호로 사용했다는 점에 착안해 전국 8도의 아리랑과 당대의 음악과 춤을 통해 해악과 풍자로 민족의 일상과 희로애락을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밀의 노래 공연은 지난달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상연됐으며 내일 정선군 아리랑센터에서도 무료로 공연됩니다. 동해시가 묵호와 대진을 잇는 해안도로를 조성합니다. 동해시는 이달 말 준공을 목표로 13억 원을 들여 문어상에서 어다랑까지 450m 구간에 해안 보도를 설치하고 위험 구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 어다랑에서 대진까지 2km 구간에 해안보도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해안보도가 완성되면 보행자 안전이 확보되고 묵호항과 연계해 관광객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